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이 제1저자의 이름 올린 병리학 논문의 연구 부정 여부를 조사 중인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가 한 달간의 예비조사 마치고 본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확인됐다. 단국대 측은 예비조사에서 불충분한 점이 있어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관련 학회가 이미 논문을 취소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지나친 시간 끌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단국대에 따르면 단국대 연구윤리위는 지난 2일 열린 회의에서 소위원회의 예비조사를 검토하고 본조사에 착수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지난 8월 연구윤리위는 조 씨가 한영외고 2학년이던 2008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 근무 뒤 제1저자가 된 병리학 논문의 연구 부적 문제를 조사키로 했다. 외부 인사를 포함해 총 5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는 한 달간 예비조사를 진행했다. 자체 수집한 기초자료와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등 관련자들로부터 받은 소명서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를 연구위에 보고했다. 예비조사 결과는 연구윤리 관련 규정의 비밀 엄수 조항에 따라 비공개 상태다. 2일 단국대 연구윤리위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피조사자들의 소명이 불충분하고 소위의 기초자료 확보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하고 본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본조사는 외부 인사 2명 이상을 포함한 조사위원회가 맡게 된다. 서면 조사 위주의 예비조사와 달리 본조사를 맡은 조사위는 장 교수, 조 씨 등에게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정에 따르면 피조사자는 조사위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본조사 기한은 90일 이내로 연장이 가능해 길면 6개월 정도가 걸린다. 단국대 윤리위의 이런 움직임에 시간 끌기란 비판도 나온다. 관련 규정에서 예비조사만으로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밝혀졌다고 판단하면 본조사 없이 종결하고 연구 부정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데도 이를 미뤘다는 비판이다. 지난달 5일 대한병리학회는 해당 논문을 게재 취소하고 이를 알리는 공문을 단국대에 보냈다. 국내 의학 분야 최고 학술단체인 의학한림원도 4일 해당 논문과 관련한 연구윤리 위반은 황우석 사태와 비견될 만큼 심각한 의학계 부정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곽상도 의원은 학회가 이미 논문을 취소했고 책임 저자인 장 교수가 사과했는데도 예비조사로 종결하지 않고 본조사까지 가는 건 학교 측의 시간 끌기라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현직 장관의 딸이 판정 결과에 따라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라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대학으로선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결론을 미룰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단국대 측은 연구윤리 규정과 절차에 따라 최선을 다해 조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단국대 관계자는 논문의 게재 취소 여부만을 결정하는 학회와 달리 대학의 조사는 소속 교원의 징계까지 전제하기 때문에 훨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판정에 따라 중징계가 불가피한 사안이라 피조사자의 변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라는 관련 규정을 준수 못할 경우 또 다른 법적 다툼에 휘말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단국대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예비조사로 종결하는 게 오히려 봐주기로 해석될 수 있다. 피조사자에게 직접 진술을 청취하는 본조사로 사건의 실체를 면밀하게 조사하겠다는 게 연구윤리위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22일 단국대 연구윤리위가 예비조사에 착수할 당시 강래원 위원장은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은 모두 조사하려 한다. 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은 다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곽 의원은 단국대의 연구윤리위 회의록과 위원 명단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학교 측은 교육부의 관련 훈령 등의 비밀 엄수 조항과 피조사자의 공개 거부 의사에 따라 제출하지 않았다. 단국대의 판정 결과는 조 씨의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와 함께 논문 연구에 참여했던 A 교수에 제공됐던 한국연구재단의 지원금 환수 여부에도 영향을 준다. 연구재단 관계자는 연구자의 소속 기관인 단국대가 논문의 연구 부정 여부, 지원금이 해당 연구에 투입됐는지 등을 밝혀야 재단도 지원금 환수 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 모 씨가 고등학생 시절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은 특권이라며 맹비난해온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아들 특혜 의혹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나 원내대표의 아들 교육 특혜 의혹에 조목조목 반박했으나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조국 장관 공격했던 나경원, 엄마 찬스 아들 스펙 관리 의혹. 나 원내대표는 지난달 20일 조 장관의 딸 조 모 씨와 관련한 특혜 의혹을 주장하며 고등학생 때 단 2주 인턴 과정으로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올려주는 스펙 관리. 남의 자식은 안 돼도 내 자식은 된다는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최근 나경원 대표의 아들도 고등학교 시절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야말로 나로남불에 휩싸였다. 나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 씨가 고등학교 재학 중 서울대 의대 교수의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한 뒤 미국의 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 연구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를 이용해 예일대에 진학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것이다. 당시 김 씨가 쓴 논문 형식의 포스터로 제목은 광전 용적 뇌파와 심탄 동도를 활용한 심박출량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로 제목도 어렵게만 여겨진다. 김 씨는 논문은 의생명공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학술회의인 IAEA-EMBC에서 발표됐다. 나 원내대표의 아들이 보기 드문 뛰어난 소재라서 가능한 일이었을까? 해당 포스터의 교신 저자로 참여한 윤영진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나 원내대표의 부탁을 받고 김모 학생을 돕게 됐다는 경위를 밝혔다. 윤 교수는 10일 CBS와 서면 인터뷰에서 미국 뉴햄프셔에서 개최하는 과학경진대회에 참여시키고 싶은데 이를 위한 연구를 도와줄 수 있느냐는 연락을 평소 친분이 있던 나경원 의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또 학생은 여름방학 기간이던 2014년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저희 실험실에 출석해 연구를 수행했다며 비교적 간단한 실험 연구였다. 학생은 스스로 데이터 수집과 분석 등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고등학생이던 조양이 2주간 인턴 생활을 한 후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과 비교할 때 김 군의 인턴 생활은 한 주 정도 더 긴 3주에 불과하다. 김 군은 그 결과를 과학경진대회 출품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EMBC의 포스터 발표를 하게 된 것이다. 김 씨는 또 같은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비실험실 환경에서 심폐 건강의 측정에 대한 예비적 연구에 제4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발표된 논문에 김 씨와 함께 공동저자로 등재된 인물은 물론 서울대 의공학과 소속 학생들이다. 고교생 연구자는 김 씨가 유일했다. 윤 교수는 포스터 제출 당시 김 씨의 소속이 미국의 사립고등학교가 아닌 서울대학교 대학원으로 잘못 기재된 것은 착오라고 해명했다. 아래는 한국당의 해명과 주장, 오종학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의 분석 내용을 비교한 것이다. 우리는 어느 쪽 주장을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직접 비교해보자. 한국당의 해명 본인 몸에 센서 부착 연구, 1장짜리 영문 포스터일 뿐. 자유한국당은 11일 나 원내대표의 아들 특혜 의혹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A4 용지 6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발표했다. 나 원내대표의 아들이 미국 명문고에 재학 중 자기 몸에 센서를 부착하는 형태의 실험과 자체 데이터 분석 과정을 거쳐 직접 경진대회 출품, 발표하는 등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했으며 해당 발표문은 이 전체 과정의 일부일 뿐이라는 내용이 골자였다.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경우처럼 SCI급 국제적 수준이 아니라 1장짜리 영문 포스터에 해당하며 해당 실험이나 경진대회도 고등학생의 수준에서 평가받은 결과의 수상 실적이라는 것이다. 한국당은 또 조국 장관 딸의 사례와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해 단국대 의대 교수 밑에서 2주간 인턴한 결과를 바탕으로 SCI급 국제적 논문에 제1저자로 올랐고 해당 실험도 본인이 직접 수행하지 않은 신생아 91명의 혈액 채취 분석 결과였다는 점에서 명백히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국당도 나 원내대표 지인의 조력이 있었던 점은 인정했으나 이 논란은 조국 법무부 장관 방어를 위해 물타기 한 것이라는 주장을 견지했다.
우종학 교수, 나 원내대표 아들의 경우 불공평 문제 드러낸다. 이제 우종학 교수의 일침을 보자. 우 교수는 조국 장관 딸의 경우보다 나 원내대표 아들의 경우가 훨씬 더 명백하게 입시 제도와 관련된 불이익, 공평, 불이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 교수는 조 씨의 경우 학교에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연결하는 인턴 연구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부형 사이인 조 씨의 어머니와 단국대 교수의 부인이 연결돼 인턴 프로그램이 시작했다면서. 그러나 김 씨의 경우 고등학교에서 추진하거나 대학에서 추진한 인턴이 아니라 개인적 부탁으로 시작된 인턴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과학경진대회에 나가려는 목적으로 인턴을 할 수 있도록 나 의원이 주선한 것으로 파악되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 교수는 또 김 씨의 성적은 대학, 특히 예일대 같은 사립대 입학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또 당시 단국대 교수는 조 씨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랐으나 대학 교수라는 점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고 같은 대학 교수로서 선의를 더 베풀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중요한 점은 당시 조국 장관은 민정수석이나 장관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비해 김 씨의 어머니 나 원내대표는 2015년 당시 집권당의 국회의원이었다. 이런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국회의원의 부탁을 대학 교수인 학부모의 부탁과 같은 선상에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우 교수는 또 조 씨가 2주간 인턴 생활을 하며 한 일은 자료 분석과 간단한 통계적 비교를 한 일로 추정되며 김 씨도 상당히 간단해 보이는 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우 교수는 정치인이라고 해서 마구 조사하면 사생활 침해라면서도 제1저자 논란은 나라가 휩쓸렸던 상황에서 임명직 장관이 아니라 선출직 국회의원, 그것도 한 당의 원내대표인 국회의원이 직접 부탁한 일이라면 그냥 넘길 사안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입시 관련한 듣도 보도 못한 다양한 합법적 테크닉이 시전되는 상황을 지켜본 온 국민이 특혜와 공정, 공평과 불이익이라는 주제로 분노했다면서 이런 일은 무수히 일어났고 나고 있고 불법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이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준은 훨씬 높아졌다고 본다. 특히 공정이라는 관심에서 반성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실정법을 어겨가며 아들의 조기 유학을 강행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KBS는 지난 19일 제1저자 나경원 아들 유학,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란 제목의 단독 보도를 내고 김 씨가 미국 유학을 떠난 당시 초중등고 육법상 부모가 모두 동행하지 않는 조기 유학은 금지돼 있었다며 나경원 원내대표 부부 모두 한국에서 공직에 있어 아들 김 씨의 해외 조기 유학에 동행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해당 법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별도의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후 유학에서 자녀가 한국으로 귀국했을 때 유학 당시 공부한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미인정 유학으로 처리될 수 있다. 김 씨의 예일대 학력이 취소될 수 있다는 뜻이다. 조국 장관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면서부터 시작된 딸과 관련한 의혹에 거듭 머리를 숙였다. 조 장관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후보자 검증 기자간담회 중에도 혜택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조작하지는 않았으나 그 자체가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화가 나는 일이라 생각한다면서 불철저한 아빠였고 그 점에 대한 비판은 달게 받겠다라고 말했다. 또 정치적 민주화나 권력기관 개혁, 법제도 개혁에 몰두하고 매진해 제가 하고 싶은 일에만 관심을 쏟고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비난의 화살을 고스란히 안았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나 원내대표는 자녀 특혜 의혹 보도를 한 KBS 기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 나 원내대표를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발한 심한 단체에 대해서는 무고로 맞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히더니 고발장 내용을 공개해달라는 이례 없이 정보 공개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무고죄 고소 방침은 죄가 없다는 확신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며 당장이라도 고소할 것처럼 해놓고 왜 뒤로는 고발장에 대해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또 본인에 대한 비판 내용이 담긴 인터넷 게시글도 성실히 차단 조치하고 국민을 상대로도 법적 대응을 이어가는 중이다. 미디어오늘은 23일 한국인터넷투명성 보고팀과 함께 분석한 결과 지난 총선 때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1166건의 게시글을 삭제했다며 이 가운데 나 의원 관련 게시글이 후보자 중 가장 많은 192건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나 의원은 게시글 임시조치도 수차례 시도했다. 임시조치는 언론 기사 외의 인터넷 게시글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면 해당 글은 30일 동안 블라인드 처리되고 일정 시간이 소요될 때까지 이의 제기가 없으면 삭제하는 제도다. 글의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여기는 당사자의 요청에 사업자는 대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다. 미디어오늘은 나 의원은 장애 알몸 목욕 사진으로 논란이 일었던 2014년 당시 관련 기사를 공유한 포털 블로그 글들이 차단됐다. 2009년에는 피아니스트 이혜아 씨가 나경원 의원을 겨냥해 쓴 비판 글을 퍼나른 누리꾼들의 포털 블로그 글들도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을 섬겨야 할 국회의원이 일반 시민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남발하는 것을 두고도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세계 4대 통신사 중 하나인 프랑스 AFP 통신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 김모 씨와 관련된 교육 특혜 의혹을 상세히 보도했다. AFP는 지난 9월 18일 한국 야당 지도자와 예일대 아들이 한국 교육 스캔들에 휘말리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한국의 새 법무부 장관 지명을 위협했던 교육 특혜 스캔들이 야당 원내대표에게까지 번졌다면서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조국 장관의 딸이 대입을 위해 작성한 자소서를 거짓말로 가득 차 있다고 비난하면서 극렬하게 비판했던 사람 중 한 명이다라고 꼬집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의 야당 정치 지도자의 위선에 가득 찬 행태가 외신을 타고 전 세계에 타진됐다며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는 언약대로 AFP를 고발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나경원 적극적 법적 대응에 언론 위축됐나? 고대 일간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조국 딸 제1저자와 나경원 아들 제1저자로 검색 비교해보았다. 기관은 원내대표의 아들과 관련한 논란이 늦게 터진 점을 감안해 9월 8일에서 24일까지로 설정했다. 조선일보 2건, 동아일보 4건, 중앙일보 10건이 검색됐다. 모두 나 원내대표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양비론을 펼치는 기사였다. 한겨레와 경향신문도 각각 2건씩 검색됐다.